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저희 의상 컬러가 미장의 양봉 그리고 국장의 양봉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뉴욕 증시 이틀째 고점을 경신하면서 다우는 4만선 돌파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밀린 게 오늘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은 오늘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국장도 이렇게 좀 양봉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저희 옷 색깔로 좀 잘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안고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시죠. 어제는 행복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정한 국가만이 아니라 좀 두루두루 행복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홍콩도 그리고 한국장까지도 같이 올랐죠. FOMC 이슈와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글로벌,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대만 내에서도 업종 지수가 3% 정도 뛰는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지수가 연중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754포인트, 2% 이상 뛰었고요. 코스닥도 904포인트로 나름 의미 있는 자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FOMC에서 연내 3회 확정을 해주는 느낌이 나면서 시장이 연내 2회에 대한 불안을 날려버렸고요.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무려 2조 정도 들어왔죠. 어제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도 2조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만 개인은 역대 최대 매도로 대응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장은 외국인이 끌어갔다라는 것이고 외국인이 수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해진 장이다라는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은 명확하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지수가 어김없이 올라가는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대부분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에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죠. 결국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와 동행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어제 강하게 산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블랙홀 현상 이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빅 이벤트 주간이었는데 얼추 이벤트들이 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에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고 목요일 일정으로 3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라는 점도 짚었었는데 수출도 괜찮았고 그 가운데 반도체와 선박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장에 힘을 보태줬죠. 반도체 섹터를 보고 있으면 와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퀄 테스트 기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젠슨엉에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줬고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놨죠. EPS 기준 흑자 전환 그러면서 메모리 업체가 잘 됐네.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사로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도 결국에는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8만 원 임박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전날 하락한 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SK하이닉스 어제 정말 기염을 토해줬습니다. 8.6%나 급등하며 17만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강하게 올라주니 당연히 시장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수출 가격 등을 봤을 때 낸드나 D램의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수출 데이터 괜찮게 나온 것도 힘을 실어줬죠. 이제 일정은 28일에 있을 미국 반도체 지원금 발표가 있을 겁니다.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반도체 쪽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건 있죠. 삼성전자가 5% 오르고 또 추가 3% 오르고 이 거래일 사이에 8%나 올랐습니다. 지수를 대변하는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연속성,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꽤 많은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이 어제 나온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 매도가 엄청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흘러가게 될까를 고민해
확인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송 전 브리핑에서 시장의 특징주 많은 뉴스 등을 전했고요. 일단 반영이 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마하원, 링크제니시스를 관련주로 꼽았었는데 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혁신위원회 멤버로서 참여한다라는 소식 동진세미캠 어제 전해드렸었죠. 진만쌤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17%나 급등했습니다. 때마침 포토레지스트 글로벌 일평균 수출도 역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역시나 타이밍 좋게 추가적인 내용이 들려왔네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경우 레거시 쪽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진테크가 대표적 레거시 종목으로서 어제 1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을 정리해봤어요. 후공정과 전공정으로 나눴었고요. 그동안은 AI 반도체, HBM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후공정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고 실제로 연말 연초 이쪽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대비해서 못 갔던 쪽이 바로 전공정 쪽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소외된 쪽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라며 삼성전자 그리고 전공정, EUV 이런 쪽에 대한 체크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쪽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이 약하거나 혹은 음봉이거나 혹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대다수 전공정 종목들이 어제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공정에서 유진테크, PSK 혹은 주성엔지니어링, 원익QNC, 월덱스, BCNC 등의 종목들 찾아볼 여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놓은 것은 이들은 부품 업체들인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식각에 관여하는 소모품 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증권사가 식각 쪽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반도체 산업의 고려청자, 잘 빚는 것을 아마 빗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메모리가 살아난다면 메모리의 엄청난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식각 부품 쪽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램을 미세화하고 낸드를 고단화시키는 과정에서 식각 비중은 올라가고 공정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죠. 한마디로 깎는 환경이 굉장히 혹독해진다라는 겁니다. 식각 환경이 혹독해지면 식각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더 빨리 마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교체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식각 장비와 혹은 식각 부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주가가 참 못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외된 쪽에 대한 관심이 이동하면서 6% 올라가기도 했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월덱스도 쿼츠 쪽에 식각 부품 종목이죠. 8% 정도 오름세. 원익QNC도 어제 7%의 상승 나타냈습니다. 쿼츠 쪽에서 조금은 새로운 이슈로 국내화시키고 있다라는 모멘텀 붙고 있는 BCNC는 어제는 하락권의 마무리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쿼츠 식각 부품 관련해서 일단 네 종목 체크를 해뒀는데요. 만약 메모리, 레거시 이런 쪽에 집중이 된다면 한 번 더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돌고 돕니다. 어제 CXL이나 뉴로모픽 혹은 중국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서 가장 좋았던 것은 레거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마이크론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HBM 우리 풀부킹 되어 있고 앞으로 이쪽 생산 늘릴 거야. 근데 이쪽 생산 늘리다 보니까 레거시 쪽의 물량 증가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어. 양쪽으로 다 생산하기 어려우니 HBM에 조금 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거시 쪽의 물량이 둔화된다? 그러면 공급이 주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메모리와 레거시를 자극했던 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잠시 후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 괜찮았고요. 그 밖에는 통신 장비 쪽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의 화두가 6G였기도 했고 AI 성장이 통신 장비에 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 영향도 있었죠. 자동차 쪽 현대차 주총에서 SDV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전기차 경쟁력 제고 이야기 결국 주총 있는 날 주총 관련한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올랐고요. 요즘 기계 쪽에서는 로봇과 전력 쪽의 강세, 전력
전력은 수출 호조와 AI 모멘텀 계속 받아갑니다. HD 현대엘렉과 일진전기가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가줬죠. 그 밖에는 HLB 그룹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아미코젠 주가 강세 있었습니다. 아미코젠은 어제 이 시간 좀 짚어봤기 때문인데요. 송도 배지 공장이 5월 가동 임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CDMO 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업체의 주 사업부인데 요즘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면서 CDMO 수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CDMO 원료 쪽도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어제 유전자 가위로 인해서 에이즈를 치료했다라는 해외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유전자 가위 쪽에서도 아미코젠이 같이 연결되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자, 어제 시장의 흐름이었고 어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2월 확정치 데이터랑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단가 상승 지속된 거 D램 낸드에서 나왔고 소재 부품에서 블랭크 마스크나 CMP 연마제 쪽 괜찮았고요. 포토레지스트도요. 장비는 여전히 검사 장비 그리고 CMP 장비 수출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동박 알루미늄 박이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툴리뮴 톡신, 또 완제 의약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학 쪽에서는 알킬벤젠이나 에폭시 수지, 국도화학 등의 종목 들어갈 수 있겠고요. 카메라 모듈과 PI 필름 쪽 IT에서는 또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음반 수출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영향받는 종목군들 확인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 출발 대비해서는 좀 시원찮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탄력이 약했다. 애플의 하락이 아마 영향을 줬겠죠.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스위스에서 깜짝 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고요. 멕시코도 21년 이후 첫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또 인접 국가여서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데이터이기도 한데 금리 인하 소식이 솔솔 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하 기대감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TD코엘에서 브로드컴 AI 사업 성장 여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고요. 반도체 내에서 마이크론과 함께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증시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눈에 띄는 뉴스가 이거죠. 뉴럴링크 칩을 이식한 환자가 뇌파로 체스 게임을 조작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강하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내에서 뉴럴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것,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관련주를 꼽았었는데요. 과거 관련 사업에 대한 이력이 좀 있었던 네오팩트와 와이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브레인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오팩트와 와이브레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솔본, 그리고 골프존 뉴딘 홀딩스 정도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용이니까요. 확인하시죠. 결국 시장은 마이크론의 강한 랠리 덕분에 조금 힘을 냈고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으로는 레딧이 상장 첫날 38% 상승 마감했고요. 페덱스, 세계 물동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의 경기 가늠 지표가 되겠죠. 낙관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를 기록한 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가 호실적을 내놓고 시간 외에서 강세 기록했어요. 나이키 하면 관련주로 백산 딱 떠오르는데 백산이 지난 10월부터 해서 한 60% 정도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보시죠. 특징주로는 애플,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에 대해서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영향이 4% 이상 밀려났고요. 우리 돈으로 153조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흐름 나타났네요. 오늘 4% 이상까지 밀리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한번 보실까요? 주가 시원하게 올라줬어요. 애프터마켓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14% 급등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월가에서 낙관적 전망을 쏟아냈고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웨드부시, 파이퍼 샌들러, UBS 등에서 목표가를 올렸네요. 그 밖에 친환경 쪽에서는 태양광이 좀 괜찮았습니다. 썬노바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194%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코멘트하며 썬노바가 20% 정도 급등 흐름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전기차 쪽은 테슬라, 리오토 등 하락이었죠. 리오토는 차량 인도 대수가 가이던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7% 급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로젠블렛이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큰 메모리 사이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며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서버 시장이 성장하고 차세대 HBM은 더 복잡한 실리콘과 고용량 스택이 필요한데 웨이퍼 용량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사들 당연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인 거겠죠. 결국 마이크론의 급등 흐름으로 화답을 했고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그리고 장비사들의 주가가 괜찮았다라는 점, 그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애플과 테슬라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테마 상승 상위권 흐름으로 봤을 때 AI 생태계가 여전하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간 쪽에서 담배 다음으로 산업용 로봇이 자리하고 있었고 AI 반도체, 전기 설비, 반도체 소재, 대형 반도체 제조사 거의 다 AI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태양광이나 리튬 쪽도 시세는 있었습니다. 리튬은 리튬 아메리카스나 혹은 엘버말 등은 상승 마감을 기록했네요. 자, 로봇도 산업용 로봇이 미국 내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에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로봇 뉴스가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본격화 소식, 카이스트 총장이 웨어러블 로봇은 고령화 대비 대체 불가 기술이다. 우리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신기술이고 로봇 기술이 당연히 앞단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서로의 이야기 양당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저출산에 대한 대책 코멘트가 꽤 많이 쏟아질 겁니다. 언제나 이런 저출산 문제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로봇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뉴스로 나오는 게 삼성의 M&A. 이럴 거면 빨리 M&A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M&A 어디다 할 것인가 시장은 로봇과 전장으로 압축을 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죠. 다음 주에 로봇 일정도 있습니다. 26일 엔젤 로보틱스 신규 상장, 27일은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코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결국 로봇은 저출산, 임금 인플레를 대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AI가 발달하면서 AI는 머리, 몸통은 로봇으로 해서 관심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아낌없는 투자, 산업 자동화 설비 쪽에서 로봇의 상승 스토리는 언제나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주총에서 힌트편으로 첫 판을 꾸려봤습니다. 삼성이 주주총회에서 깜짝 공개한 비밀 번개가 바로 마하1이죠. 이 마하1에는 마하1 20만 개를 연말 네이버에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게 1조 규모이기도 하고요. 다른 고객사에게도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 마하1 같은 경우는 GPU, HBM이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에 저전력 DRAM을 한데 묶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엔비디아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이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했었고 어제는 링크 제니시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자, 저전력 DRAM이 조금의 차별점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저전력 DRAM, LPDDR 관련한 종목으로 정리한 건 이겁니다. 제주반도체, 심텍,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삼성전자, 아비코전자 등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의 주총에서 나온 이슈고요. 이번에는 현대차 주총. 현대차 주총에서 이제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SDV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마치 스마트폰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SDV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종목으로는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 테크 혹은 마음 AI, 솔트룩스 등이 되겠습니다. 솔트룩스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냈는데 비교적 괜찮은 실적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고리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샘플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고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 가격이 2,2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관련주는 엘컴텍 등이 있겠죠. 요즘 감사보고서 제출했다 못했다 가지고 시간회가 뜨겁습니다. 제출한 쪽은 급등이 나오고요. 제출 지연 공시가 나온 쪽은 시간회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 보유자시라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여러 뉴스들 점검했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어지러운 시장에서도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죠. 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HLB,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순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확실히 개별적으로 많이 모멘텀 부각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종목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오주를 바이오 이렇게 좀 늘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4월에 암학회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좀 사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바이오텍과 제약사들은 임상이나 빅파마 기술 이전 같은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렇게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한 게 KRX 헬스케어 지수였습니다. KRX 300 헬스케어 지수도 9%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합산으로 봤을 때 시총 약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코로나 버블 이후에 3년 만에 회복했다. 주요한 바이오 섹터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가 이렇게 잘 갔어요. 먼저 HLB가 리보세나립의 FDA 공장 실사 통과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룹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힘을 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거의 13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머크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었고요. 장중에 3월 6일에는 HLB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ETF들도 이 알테오젠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유롭게 알테오젠의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 알테오젠의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희비가 이렇게 갈리기도 합니다.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알테오젠을 약 18%가량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28% 정도 한 달 동안 올랐고요. 알테오젠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은 7% 정도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한양행도 많이 올랐었죠.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17% 정도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은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은 진만스 픽이기도 했어서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텐데요. 신약인 렉나자를 활용해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렉나자 병용요법의 허가 여부가 10월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 8월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경쟁사였던 타그리소 쪽에서 그쪽 요법이 보통 3, 4개월 정도 빨리 됐던 걸 보면 정말 빠르다면 올해 6, 7월에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내 출시될 수 있다. 올해 실적에 렉나자 관련한 마일스톤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8만 원대까지 고점 찍었다가 다시 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8만 원, 많게는 9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 좀 주도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바이오가 랠리를 보이다 보니 ETF들 증권가에서도 자산운용사에서 속속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체 ETF 수익률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상위권으로 보면 바이오가 대거 있었습니다. 앞서 알테오젠 비중이 많았던 쪽이 28%가량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도 K바이오 액티브,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등등의 종목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미국의 안보를 좀 위협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들과의 이 거래를 좀 제한하는 그런 법이죠.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 이달 중에 생물보안법 통과 거의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외 바이오 ETF 출시 앞다퉈 내고 있죠. 삼성, 미래, KB운용이 연초에 이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비만 관련된 ETF를
목소리를 내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쪽이고요. 어제도 이제 한국 BNC나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외에도 지금 신한부터 해서 타임폴리오 운용 등도 바이오 ETF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일부 또 호재가 있는 종목들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그룹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오롱 그룹주, HLB, A프로젠까지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제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로 또 정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우선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HLB 그룹주가 정말 많잖아요. 다 같이 정규장에서 좋은 분위기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HLB 제약이 22% 넘게 올랐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이 대주주 HLB의 유상증자에 50% 참여한다. HLB 생명과학은 무려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관련해서 전략 좀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퍼퓨전 방식 세계 최대 규모다라는 기사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정말 바이오주는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이미 3월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암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내 주요 제약사부터 바이오텍은 참가를 확정한 상태고요.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건에 대해서 비임상 데이터부터 해서 임상의 초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 현황들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참가 국내 기업들 주목해보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또 어딜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 일단 한 4종목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KB증권에서 레고캠바이오, AB온, 하이투자증권에서는 ABL바이오와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부분들 발표를 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고캠바이오는 ADC 관련 쪽 그리고 유한양행은 면역 항암제 관련한 비임상 연구 결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 이 한국투자파트너스 쪽에서 2대 주주죠. 이쪽에서 148만 주 장내 매도하고 블록딜 이슈 나오면서 보유 지분 5% 미만으로 감소했다라는 추가적인 뉴스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4월이 지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남아 있습니다. 5월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렇고 이번에 이 제약 바이오 이벤트들이 많아요. 일단은 공개가 이미 암학회 초록이 됐기 때문에 이 아스코 초록 공개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학회 모멘텀은 공백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 학회와는 좀 무관한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을 보자라는 게 SK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HK이노 보령, 그리고 TNL, 에이프릴바이오 등등이 있는데요. 보령 같은 경우에도 진만쌤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이외에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분기별로 이벤트 많습니다. 알테오젠, 큐로셀, HLB, 레고캠바이오 등등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전략 챙겨가겠고요. 수앵커의 더보기는 오랜만에 또 6G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6G 관련주도 결국에 통신 장비도 AI 수혜주다. 이 부분을 1월과 2월의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 장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드렸어요. 하나증권에서 꾸준히 이제 커버하고 있는 섹터라서 2025년에 5G 어드밴스드 또는 2027년에 6G 조기 도입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장비주가 어제 장에서 정말 강하게 올랐죠. 대표적인 게 KMW 2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 하나증권에서 다시 또 신규로 이 종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KMW는 6G 시대의 대장주고 이미 이쪽은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내용, 삼성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시스템 장비 공급 가능성부터 통신 장비가 이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호황기에 들어설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한번 뉴스가 나와서 튀었다가 이게 시세가 좀 연속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세가 크게 분출되고 나서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략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원또속처럼 약간 6G도 맞아요. 자꾸 하루 이틀 반짝하고 연속적인 흐름을 못 내니까 좀 덜 체크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꼭 염두에 두고 한 번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어제 오늘 다 마이크론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내와 미국장 흐름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이슈 속에 솔벤더 지위 위협 SK하이닉스 빠진 것에 대해서 진만쌤이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서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이다 얘기를 주셨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또 불을 뿜었지 않습니까? 네. 이 반도체의 상승 속에 투자 전략 좀 주시죠. 네, 이틀 정도 시장 자체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제 겉과 보기에 속은 또 의외로 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수급 뺏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래 대금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셨던 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고 푸근하게 계속 이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막 이것저것 사고 파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은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측권에서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컨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어제 8만 전자를 찍기 직전에 조금 이제 몇 틱 안 남기고 좀 뒤로 밀렸는데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어서 금요일이고 마무리 딱 8만 전자도 딱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제가 근데 애플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좀 밀리긴 했는데 이게 국내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애플 개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워낙 이제 큰 기업이 4% 이상 4%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나스닥에서 크게 밀렸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중립적인 그런 시선에서 시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또 양 이틀 2거래 정도 너무나 많이 사줬기 때문에 이게 매도세로 전환됐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장기 보유자인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 혹은 이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갔는지 내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동진세미캠, 진만쌤의 종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동진세미캠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유자를 위해서 추가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이제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어제 딱 좋은 시기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양봉 나왔다가 조금 이제 여기서 음봉이 얼마만큼 나올지 근데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긍정의 시그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있고 D램 낸드 쪽도 같이 오르게 되면 동진세미캠은 제가 이제 회사 대신 IR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기대하러 보고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전공정이 후공정보다 훨씬 좋았어요. 뭐 유진테크나 뭐 이런 쿼츠 쪽, 식각 소모품 쪽도 괜찮았고 이랬는데 그쪽으로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제 전공정 가면 보통 후공정인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주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수주 잔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봤었을 때 내가 이제 그냥 여기 방송 보고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무슨 공시실만 뜯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실제로 보시면은 반도체 쪽 내에서도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시세를 많이 받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급의 시소 싸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진 쪽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른 쪽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수급이 나오기보다는 중소형 쪽에서는 어제 음봉 나온 쪽에서는 오늘 양봉 나오고 어제 양봉 나온 쪽에서는 음봉 나오고 이런 식의 수급 핑퐁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꾸준하게 최근에 나름 상승 특징주로 계속 이름을 올리는 쪽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물론 상승 특징주 주역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주고받습니다. HLB였다가 뭐 알테오젠이었다가 여러 종목, ST팜도 어제 특정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영향에 또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압축해야 돼요? 네, 어제 드디어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나올 게 나왔죠. HLB생명과학의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 조심하자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런 액션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외에서 하락했죠? 네,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바이오 쪽의 수급을 이탈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분명 있을 거다. 왜냐면 HB 그룹주가 워낙 유명한 이제 뭐 유상증자, 이제 전환사채 이게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이오를 다 끌어내릴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그럼에도 오늘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서 사실 개별주 위주의 모멘텀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불을 계속 뿜다가 이런 이슈 혹은 이제 개별적으로 안 좋은 이슈 따라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분명히 알테오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알테오전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제 윗골이 강한 음봉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매물 추례가 강하게 나왔을 때 뭐 기타 이제 법인 쪽에서 나오는 매도세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HLB 그룹주 이외에 바이오를 좀 끌어내리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관심은 여전히 둬야 되는 게 금리나 이제 슬슬 이제 시그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종목권 내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CMO 쪽에서는 그래도 한 가닥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지만 이쪽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가 한미약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좀 분쟁 이슈가 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한미약품도 꽤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해서 CMO 쪽으로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이 노이즈가 마무리가 되면은 한 번 정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은 홀드입니다. 계속 지켜보시고 FDA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까지 그냥 하셔도 되고 사실 지금도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오스코텍과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홀딩해보자, 한미약품은 좀 시간을 두고 관심을 계속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이고 새롭게 말씀 주시는 종목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무려 11글자짜리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 관심권역에 넣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로봇 쪽입니다. 로봇 쪽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또 엔젤의 상장 일정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주들이 수급 뺏기는 척하다가 어제 오후에 또 많이 돌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작은 기업들 위주의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좀 탄탄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로봇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과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셨을 때 로봇주들은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렌시스가 지금 이제 이렌시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종목이 좀 수급의 천병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로봇 섹터가 조금 오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4월에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조금 남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이제 삼성전자의 M&A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는 부인했습니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내사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관심을 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벤트 이슈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정말 괴랄한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 만약에 내가 매매를 지금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개별주 모멘텀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SK 쪽 벤더죠. 이제 티라유텍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단부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거래량이 막 많아서 좀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이기보다 좀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잘 사게 된다라고 하면 하단부에서 상승세가 꽤나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리포트 한번 보시고 제가 왜 티라유텍에 관심 가져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쌤이 괴랄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주시는데 이게 신조어입니다. 괴상하고 뭐 특이하고 별난 흐름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주로는 티라유텍, 대형주에서 두산 로보에도 언급을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만스 픽은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죽 자켓을 입은 형님이 나오셨어요. 젠슨왕 형님. 젠슨왕이 제시하는 반도체 미래,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 한동안 뜨겁게 시장에서 한 자리 차지했던 특징주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급하게 좀 바꿨는데 원래 오늘 애플 관련주였는데 애플이 급락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급하게 좀 바꿨는데 보시면은 새 신세대 칩이 나왔는데 직전 칩보다 한 2배, 1.5배 정도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투자 이해들을 얻었는데 그만큼 전력 혹은 이제 새로운 칩에 대해서 성능이 한계가 온 것 같아서 이제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가미가 돼야지만 차세대 칩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액침 냉각과 이제 유리기판, 그다음에 더해서 소켓 관련주들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GST를 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권에서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잠깐의 잔파동 조정을 잘 견디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현재 구간에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텍 플러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조금 갭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부담은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갭을 상승 갭을 메꿨을 때 분명히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두 종목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막판에 추가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편입은 안 된 것 같은데 소켓 쪽 보시게 되면 TF가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 음봉이 나온 종목이 어제 이제 그저께 상승 나왔고 어제 좀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제 소켓 쪽으로 보시면 YSC를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매출이가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데 시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 맞추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TFE가 상승률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한번 이제 새로운 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잡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이 당장 매매를 해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관심권에 계속 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침 냉각의 GST, 유리기판의 인텍 플러스, 그리고 소켓 쪽의 TFE. 네. TFE. 네. 순간 헷갈리네요. 이렇게 세 종목 저희 적어놓고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 또 시장과 종목 AS까지 도와주셨으니까요. 진만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